이집트로 떠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시간이 더 지나 고대 로마에서 부르던 이름이고 그들 스스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북쪽 땅은 몹시 건조해서 바위와 모래투성이의 황무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로 배를 끌고 나가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시돈과 티레라는 고향 땅에서 자라는 키가 큰 삼나무를 잘라 다른 나라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타국에서 궁정이나 신전도 많이 지었는데 아름다운 가구도 잘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리 만드는 기술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리를 만든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고대 사람들도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유리를 만드는 방법은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기발한 기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액체 유리를 틀에 붓는 대신 비눗방울을 불듯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 넣어서 아름답고 다양한 형태의 유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페니키아의 오색찬란한 삐까뻔쩍한 유리는 지중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엄청 고운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뿔고둥이라고 불리는 바다 달팽이를 잡아다가 푹푹 끓여 자주색 염료를 만들었는데 염료 공장에서 달팽이를 끓일 때 똥방귀 저리 가라는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험담할 때 티레 사람처럼 고약하다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염료에 새하얀 양털을 담그면 진하고 아름다운 자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색하는 데는 아주 많은 달팽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주색 옷은 정말 비쌌습니다. 이런 자주색 망토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 봉급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왕족의 색이라고 불렸습니다. 왕쯤은 돼야 그런 옷을 입을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치란 정말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는 허영에서 비롯되나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페니키아는 사실 한 지역의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처럼 여기저기 산재한 나라였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역을 하며 지중해 연안을 구석구석 항해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목 좋은 곳이 있으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페니키아 사람들이야말로 원조 대항해 시대를 연 민족일 것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 중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티레였고 다른 하나가 북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있는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도시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남겼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디도는 페니키아의 공주로 티레 왕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오빠 티레 왕은 여동생과 그 남편의 재산의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레 왕은 처남을 죽여버렸고 디도는 겁에 질려 친구들과 함께 티레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다가 북아프리카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디도는 그곳에 새 도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땅 주인에게 소가죽으로 덮을 만큼의 땅만 팔라고 했습니다. 땅 주인은 소가죽으로 덮을 만한 땅이야 한 사람 서 있을 정도밖에 더 되겠냐며 디도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황소 가죽을 실처럼 길고 가느다랗게 잘랐고 그 조각을 끝에서 끝까지 넓게 펼쳐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도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 땅에 탑을 세우고 그 탑을 황소의 가죽이라고 불렀으며 그 탑을 중심으로 정착해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의 콰르트 하더시트를 세웠는데 그 도시를 그리스인들은 칼케돈이라고 불렀으며 전 세계 사람들은 그들과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위대한 도시 카르타고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국가 페니키아는 가나안 시돈과 티레로부터 카르타고를 거쳐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도 도시가 있었으며 그들은 세계 최초로 갤리선을 사용한 문명이자 세계 최초로 홍해를 출발해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를 일주한 문명이었으며 세계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한 문명이고 그들이 사용한 알파벳을 통해 그리스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신이자 태초의 신이며 부모가 없는 신 우라노스를 거세할 때 쓴 피 묻은 낫을 묻었더니 탄생한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인이며 학자들은 민족적 의미에서 페니키아인과 가나안인을 동일한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이 바로 페니키아의 직계 후손이고 성경에서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상인이라는 뜻이며 가나안은 고대에 정말 유능한 장사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 바빌로니아에서 반란을 일으켜 아시리아의 중흥을 꾀한 정복왕 아슈르바니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